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이제 개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라고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경우면 창업을 해서 이제 회사를 쭉 운영을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또 한 몇십 년을 이제 하고,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자녀분들한테 가업을 승계시켜가지고 경영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회사를 그대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러면은 개인 사업자를 갖다가 자식한테 가업을 갖다가 승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보통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근데 법인으로 이제 사업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인으로 키운 사업체를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이걸 회사를 이제 이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면 지분을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경영권 방어가 되니까요. 근데 이 주식을 증여를 하는 건데, 이 주식을 증여할 때 일반적인 증여 세율로 원래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비싸죠. 지금 50% 구간까지 있어요. 만약에 이 50% 구간으로 그 가업을 갖다가 승계를 시킨다면 회사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세금 문제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걸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보다 훨씬 저렴하게 해요. 훨씬 저세율로 과세를 하는데, 대신에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전 요건과 사후 요건을 갖다가 모두 충족을 쭉 해야, 그래야 이 가업승계를 완만하게 작은 세금으로 낮은 세율로 가업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다 하지는 않고,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인 이런 거다, 자,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좀 하려고. 네, 먼저 그러면 요건을 먼저 볼게요. 자, 요건은, 자, 증여자는 60세 이상 부모여야 됩니다. 60세 이상 부모고 10년간 실질적인 경영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법령에서는 10년간 실질적인 경영이라고 나와 있지만, 시행령에 보면은 또 10년간 특수관계의 지분 포함 40% 이상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수관계의 지분 포함해서요 40% 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업상속 공제까지 연결이 되려면 40% 이상 보유해야 10년간, 그래야지 이제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가업승계가 경영권 방어를 하면서 가업승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게 표시는 안 해놨는데, 그러면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지분이가 특수관계 포함해서 지분이 40% 이상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20%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또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자는 18세 이상 거주자고, 이제 자녀겠죠? 이제 증여자의 자녀겠죠. 그리고 승계 후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을 종사를 해야 되고, 승계 후 3년 이내 대표이사를 취임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2023년도에 다 시행령까지 개정된 것 싹 다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가업을 종사를 하고 승계 후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가업을 승계해서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우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증여재산의 범위는 출자 지분 또는 주식인데, 이제 개인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아니죠. 출자 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적용 대상 기업은 매출액 1조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청 기한 내 신청인데, 자, 신청 기한은 이제 증여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이 과세 특례를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자, 혜택은 무엇이 있냐? 자, 이제 혜택이 제일 중요한 문제일 건데요. 자, 혜택은 일반 증여세 세율 한번 보십시오. 1억 원 이하까지는 10%고, 5억 원 이하까지는 20%고, 10억 원 이하는 3%, 30억 원 이하는 40%고, 30억 원 초과되면 50%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딱 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했다. 그러면 이제 누진공제 계산을 해가지고 뭐 거의 뭐 48억 정도를 갖다가 세금으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10억까지 우선 비과세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가치를 갖다가 평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주식 가치를, 비상장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증여를 할 금액을 갖다가 또 평가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게 금액이 10억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10억을 초과되고 60억까지는 10%로 과세합니다. 그리고 60억 초과해서 1000억 원까지 20%로 과세합니다. 1000억 원 넘으면 일반 증여세율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엄청나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10억을 비과세에 맞춰가지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주식을 싹 다 넘기겠다. 그러니까 대표자인데 자녀한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내가 만약에 한 51% 갖고 있으면 51%를 다 넘기겠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10억에 맞춰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하면 되겠죠. 물론 이건 이제 사전 증여로 해가지고 합산되겠지만요.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괜찮겠죠. 그러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주식 증여가 이제 되고, 이제 그 자녀분들이 이제 회사의 경영을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낮은 세금으로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도 취임을 해야 되고, 이제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뭐 공동 대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정말 아름답겠죠. 하지만 혜택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사후 관리랑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에 대한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상속세 신고에서는 일반적인 사전 증여 재산은 이제 수준자가 상속인이면 10년치를 갖다가 싹 다 포함합니다. 근데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10년치가 아니라 20년이든 30년이든 전부 포함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요. 그러니까 즉 증여자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증여했던 요 일반 주식들, 증여한 주식들, 지분들, 요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서 요거 정산합니다. 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조삼모사 아니냐.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조삼모사죠. 나중에 어차피 상속할 때 싹 다 세금을 과세하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법이 이제 가업상속공제로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공제도 300억에서 600억이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금액에 얼추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업상속공제까지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상속할 때 다 과세됩니다. 자, 또 이 중요한 엄청나게 큰 혜택이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있겠죠. 사후관리는 우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표이사직이 해임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이사직 해임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경영에 손을 놓게 되면은 이거는 가업을 승계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사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가업 승계해서 지분 확보는 했고 회사를 운영해 보니 회사가 좀 힘들어졌어요.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는 뭔가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싶다거나. 근데 이거는 가업 승계입니다. 가업 승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 네가 대표님 가업 승계를 해서 이걸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고용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한 제도인데, 막 휴업하고 폐업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사후관리 기간에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또 업종 변경인데, 자, 가업 승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어떤 뭐 정보통신업 쪽으로 이제 사업을 하셔서 아버지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쇼핑몰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업종을 변경한다. 요거 그러겠죠? 이거는 가업 승계가 아니잖아요. 회사 돈으로 사실 다른 사업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5년 동안에는 가업 승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지분율이 유지돼야 된다. 지분율이 만약에 주식을 팔게 되면 우선은 경영권 확보, 그러니까 방어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회사를 파는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가업을 승계할 목적이 있었느냐라는 데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분율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합병이나 분할 같은 경우라도 지분율이 변경이 된다면 이거 인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지분율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죠. 요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업종 변경 시 이제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결과부터 얘기하면 대분류까지, 표준 산업 분류상 대분류까지는 인정합니다. 이제 왜 그러면 사업이 너무 트렌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업했던 방식이라든지 업종이 지금 시대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 이렇게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는 고용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가업을 승계한 건 맞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도 이제 보면 표준 산업 분류상 대분류까지 인정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사후관리 요런 5년을 싹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판례라든지 그 요건이라든지 아까 사후관리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으로 저거 말고도 이제 요 가업 승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는 전문 세무사님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이걸 조금 본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진짜 집중력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저 주변에도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대표님들도 이제 보시고 뭔가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가업 승계를 혹시 준비 중에 생각이 좀 있으신다면 저희 연락처 있습니다. 연락처 이제 이거 회사 번호고요. 그 다음에 제 휴대폰 그리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셔도 되고 네이버 글의 생명에게 검색하시면 뜹니다. 그래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도 주셔도 되고 제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이거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렇게 딱 클릭하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이트도 있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이거 가업 승계에 대한 요거 증여세 과세 특례랑 이런 거 해서 근데 이제 전화 상담도 괜찮은데 요거는 사실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게 쉽게 일반적인 세금 신고랑 조금 무게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부분은 좀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대면 미팅요. 저 어차피 지금 코로나 요거 이제 다 풀려가지고 대면 미팅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대면 미팅 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사후 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사후 관리 걸리게 되면 이 추징 엄청나게 당합니다. 이 이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친절하게 우리 전문 세무사랑 같이, 저 말고 다른 이제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해서 같이 상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